저는 무조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호재다, 더 많은 돈이 흘러올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년 굉장히 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자님, 근데 최근에 이 코인 시장이 네네. 갑작스럽게 좀 호황기가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사실상 글로벌 경제 흐름이 아직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말해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안전자산보다는 좀 더 위험자산에 좀 치중돼서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할 만한 이제 궁금점이 계속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솔직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왜 오르느냐? 이거는 저는 제로에서 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에서 1이 된다라고 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투기가 아닌 투자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전체 투자 시장에서 보면 돈이 계속 빠지고 있죠. 경제 전망도 계속해서 금리 높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리 부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투자 시장에서는 자금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는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원래는 이런 크립토,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래도 돈은 좀 줄이고 있지만 이거 그냥 한번 어느 정도 넣어볼만 한데? 라는 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배분 중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가 잡히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걸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수 추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수 추이는 자기 지갑, 월렛에 이거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많느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작년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저 롱텀 홀더 서플라이라는 것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내가 비트코인 하나쯤 들고 있어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시면 2010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게 역대 최대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그래도 좀 내가 들고 있을 만한 자산인 것 같은데? 라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장기 보유의 관점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기술주를 살 때, 우선주를 살 때 사는 이유 아마 다르겠죠? 기술주를 살 때는 아마 내가 나 이거 보기에 이거 약간 트렌드 기술인 것 같아. 이거 내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뭔가 상승장이 올 것 같아. 그럼 나 이거 기술주에 넣어서 그 업사이드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사죠. 우선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이거 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많진 않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라고 조금씩 받고 싶어. 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잔고에 우선주가 오래 있었을까요? 기술주가 오래 있었을까요? 우선주가 높지 않을까요? 아마 우선주가 보유기간이 길겠죠. 우선주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거 길게 가지고 있을 법한 자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수라는 지갑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장기 보유에서 배당을 주진 않잖아요. 배당을 주진 않죠. 결국 장기 보유를 함으로써 내 자산이 지켜지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데, 금과 같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디지털 골드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긴 한데, 집에 금을 쟁여놓으시는 분들은 뭐 이거 내일 팔아야겠다 이래서 사시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은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유지가 되는데 투자 시장의 어떤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피해서 내가 이 가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많이 사시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분들은 그걸 비트코인도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하면 우리가 초기에는 이게 뭐 돈이야, 네네, 맞습니다. 이 변동성 큰 게 어떻게 자산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투기성으로만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좀 안전한데? 얘를 그냥 묻어놔도 내 자산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좀 안전 자산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안전자산화라고 하기까지는 아직 변동성도 높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 정도면 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지갑에 막 몇백에 이렇게 넣어놓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도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더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건가? 그러면은 ETF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기관계 자금도 들어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의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 출시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무조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연 지금의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많이 갈리겠죠. 네. 주식을 생각해보고 금을 생각해보고 달러를 생각해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투자 자산들, 이 투자 자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원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사려고 하느냐, 구매하려고 하느냐가 있어야지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게 아크 인베스트라고 이제 미국 투자사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본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보유고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국가 보유고로 활용이 되거나 이게 신흥국에서의 하나의 화폐로서 활용이 된다. 실제 최근에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굉장히 옛날부터 이야기하기도 했고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비트코인 프렌들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국가에서 살만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외에도 뭐 디지털 금처럼 인정을 받거나 하나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현물 ETF가 의미하거든요. 현물 ETF가 이 비트코인에게는 더욱더 큰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기업들이 사실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야 했죠.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아마 거래소 계좌도 만들어야 했을 테고 이걸 따로 관리도 했을 테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제에 묶여서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가 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편하게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에서 1이 된 겁니다. 원래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살까 말까, 더 사려고 할까 안 살까 라는 게 비트코인 ETF가 왜 호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도 그렇거든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을 때 초기 단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관련된 ETF 상품들이 여러 개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거 되나 보다 하면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비트코인 ETF라는 그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분명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묻지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관심이 생기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접근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크인베스트의 사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인 거죠. 접근성이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이 모이느냐가 사실 그 가치의 기반이 되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반 대중 그리고 일반 투자사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흘러올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시장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기자님, 내년이 또 다가오는 와중에 이 내년 코인 시장을 좀 전망해 봤을 때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내년에는 아마 일반 기업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약간 일반화되는 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뭐 국내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직접 투자했다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뭐 국민연금한테 비트코인 사라 이런 얘기도 사실 뭐 못할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국민연금이 최근에 투자한 주식 중에서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주식,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식인데 국민연금조차도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거 내가 보기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선택인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은 곧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현물 ETF가 없을 때는 살 수가 없었겠죠. 현물 ETF가 생기면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조차 샀는데 증권사 안 살까요? 포트폴리오 분산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면 뭐 이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식이랑 다른 움직임이 보이느냐 혹은 금이랑 다른 움직임이 보이느냐 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투자의 이유가 됩니다. 기존 자산들과 낮은 상관성을 가지는 자산을 넣는 것만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 기대값이 높아지기 때문인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전체 자산 비중 대비 비트코인의 자산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겠네요. 오히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 이야기를 해도 비트코인 사요 마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 지금 1% 가지고 있는데 5%예요? 10%예요?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내년에 반감기라는 이슈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어떻게 그게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거 그냥 데이터잖아. 그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뭐 코드 쪼가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가치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처음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사토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고민을 해서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반감기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채굴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수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반감기인 겁니다. 한 4년 정도가 되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계속해서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게 무한히 채굴될 수가 없이 수렴을 하게 되죠. 그게 약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다 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년이 바로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는 시즌입니다. 사실 근데 반감기라는 것 자체로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거기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량이 많이 줄어서 반감기로 주는 양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미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사실 적었어서 그게 준다고 해서 가격이 확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ETF라는 호재도 같이 겹치니까 내년 굉장히 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건 사실 다들 공감을 하시죠? 그렇죠. 달러에 대해서 당연히 가치가 있다. 달러? 나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 봅시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이 20년 전 분량 대비 우리가 20년 뒤에는 이 주식량을 5배 늘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더 만들 거예요. 뭐 증자가 아니라 그냥 새 거 만들 거예요 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결권 나눌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식 건강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내 가치를 희석시키겠다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달러가 이미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입니다. 달러는 이미 20년 전 대비 그 공급량 너무나도 크게 늘었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시즌을 기준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저 달러 공급량이라는 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기에서 돈을 만들어낸 거죠. 얘네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미국은 자신들의 인플레이션을 세계에 전가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신들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다른 주체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러 우리가 믿고 있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미국이라는 백커가 너무나도 든든하기 때문에 믿는 거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구조 자체가 올바른 구조인가는 사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달러라는 화폐 구조가 과연 신흥국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나라들에게 마냥 좋지만은 없죠.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주체가 없죠. 비트코인 한 개 들고 있으면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내년 몇 개 늘어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개가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20년에 달러를 들고 있었던 분들은 달러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었겠죠. 우리는 20년 뒤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돼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20년 뒤에 달러가 얼마나 돼 있을지 알 수 없죠.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아서 미국 정부가 막 찍어낼지 완화를 할지 긴축을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겠네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세계 기축 통화를 목표로 나타난 것이긴 하잖아요. 네. P2P 화폐, 개인 간 화폐를 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떠한 중앙 주체 없이 내 비트코인이 10년 뒤, 20년 뒤에 몇 개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구조. 아무도 이걸 건드릴 수 없는 구조가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미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자 수 지갑이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지표인 겁니다. 근데 이 내년에 있을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몇몇 분들은 반감기 때마다 몇 배가 올랐더라, 그러면서 이번에도 몇 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배가 오를 거다라는 거는 저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사실지 말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5년 뒤, 10년 뒤에 이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지금보다 적을까 많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의 출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4년, 5년 전에 비트코인이 한번 폭락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비트코인 곧 없어진다, 이거 망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천만 원까지 갔다가 몇 백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번에 하락장 때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별로. 그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 기반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그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믿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에 넣고 있기도 하고,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그렇죠. 앞서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소유권, 주권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분산화돼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도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에 활용되면 돈을 주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래 이 시스템에 믿음이 생기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기준이 되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AI랑 전반적인 또 이 크립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기대감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어느 장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시하셔야 되는 거는 과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5년, 10년 뒤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TV에서 열심히 그 투자 관련된 정보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미래 어떤 것들이 만들어낼 것이냐를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이시겠죠. 저는 아마 그 축 중 하나가 이 인공지능,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의견 한번 편하게 공유를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공감이 되셨으면 이러한 부분 고민해 보시고 미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생각하고 투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어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대는 더 빨리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 최소한 우리는 더 앞서가기는 좀 어렵더라도 좀 맞춰서 발맞춰서 가면서 그 새로운 시대에서의 또 생겨나는 기회들을 최대한 우리의 것으로 좀 만드는 공부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또 탐구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할 테니까 맹목적으로 막 이게 좋은가 보다 하기보다는 이러한 관점도 있겠구나, 나는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좀 그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또 기회를 창출해 가시길 바라겠고, 또 그러면 기자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